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이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중반이라고 하네요. 저들이 타임테이블을 짜놓고 있을 겁니다. 3월 중순경에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는데요. 3월 중순이면 딱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하고 이제 한 열흘 좀 더 남았는데 이 사이에 이제 헌재를 완전히 이제 굴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고요.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그 여론조사가 드디어 50%에 육박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죠. 자, 이대로 가게 되면요, 탄핵하면 안 된다가 압도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대통령은 3월 중순에 이 선고되면 안 되겠죠. 시간을 좀 끌어야 되겠죠. 연장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연 전술이 지금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속에서 저들도 지금 깝깝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속 지지율이 올라오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요, 설사 대통령을 탄핵해도 제가 죄송합니다. 대선 치러도요, 저들 야권이 정권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부정선거도 하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너무 크게 이 판을 벌여놔가지고. 그래서 이대로 대선을 치르게 되면 저는 여당이 다시 이긴다고 봅니다. 누가 나가도. 때문에 이재명도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지금 탄핵을 하지 마라 이런 생각도 할 줄 몰라요. 지금 탄핵해서 자기가 만일에 대통령이 안 되면 죽서 개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좋아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미리 짜놨던 세팅된 뭔가 있더라도 그게 무너진다니까요. 지지율 덜도 말고요, 5%만 올립시다. 대통령 지지율 55, 물론 그 이상이면 더 좋겠죠. 탄핵 반대 55, 이 정도만 가면 이긴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9분 응선까지 왔습니다. 9분 응선까지. 원래 우리나라는요, 부정선거 이슈 없이 선거를 치르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죠.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가 가장 압도적인 차이였었죠. 노무현의 끝이 이겁니다. 노무현이 얼마나 국정 운영을 못했으면 이렇게 나왔을까요? 지금 노무현이 신격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 노무현은 경포대 대통령이고 뭐 완전히 지지율이 바닥을 친 퇴임 무렵에는 5% 지지율밖에 안 됐어요. 5%. 지금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을 잊고 있는 거야. 그야말로 형편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은. 그 결과가 이거거든. 노무현 다음에 정동영이가 나와가지고 28.3 가져갔습니다. 이때 말이죠. 보수 후보가 둘이잖아요. 이회창하고 이명박 둘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 합쳐보세요. 야, 60%가 넘습니다. 60%가. 이게 우리나라 여론일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 당시가 제가 볼 때는요, 부정선거 이슈가 전혀 없는 완벽한 공명선거였다. 이때는요, 사전투표도 없었어요. 본투표 딱 하나만 가고 쳤는데, 그나마도 이 결과를 보게 되면요, 출구조사 결과인데요, 이 당시 문국현도 있었고, 권영길도 있었고, 이인재도 나왔죠. 뭐, 이달은 그야말로 이 정도 나왔고요. 이회창은 결국에는 15%를 넘기면서, 그거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았죠. 이 사람도 참 저력은 대단합니다. 어쨌거나 이게 부정선거가 의심되지 않는 완벽한 선거였다라고 이제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전투표가 실시된 게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거든요. 총선 때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터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게 정상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선거를 다시 만들자면은 사전투표 없애야 되고 본투표 하나만 갖고 해야 됩니다. 본투표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요, 시간을 좀 연장하면 돼요. 뭐 9시까지 투표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 100% 수개표. 그렇게 들어가야죠. 투표 함을 미리 보관하는 그 기간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사전투표는 너무도 위험한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대통령이 지금 탄핵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부정선거 이슈를 갖고 싸워야 되는데, 헌재가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거거든요. 선거인 명부입니다. 통합 명부, 이걸 봐야 되거든. 누가 투표를 했는지 대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기각해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명부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 처리라든가 이런 걸 갖고 와서 보면 금방 끝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걸 근데 왜 기각하느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이걸 기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캥기는 것이다. 뭔가 숨기는 자가,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하게 되면요,
지금 그동안 부정선거 부방대라든가 등등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처럼 죽은 사람 이름이 막 나올 거예요. 그리고 1800년대 사람, 1900년대 사람, 한국에는 없는 성씨 이런 게 막 나올 겁니다. 투표자 수하고 유권자 수 이렇게 딱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게 엄청나게 오차가 발생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빼박 부정선거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진짜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걸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 간단한 걸 안 하네. 이 간단한 걸 안 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하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다시 신청하는 겁니다. 기각한 것을 비판하면서 왜 이것을 음모론으로 보느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까야 된다. 우리나라 모든 국가기관 중에요. 가장 투명해야 되는 곳이 선관위예요. 선관위는 비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국가기밀도 없어. 뭐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공개하면 할수록 좋은 데가 선관위거든. 누구든지 거기를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어야 되고 다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선관위는 그 정도로 유리알처럼 맑은 투명한 좀 거울처럼 뭐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도 우리나라 선관위는 완전히 그들의 성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차단해놓고 있잖아요. 무슨 뭐 범죄 집단 느낌이 들 정도로 실제 또 그런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완전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카르텔, 무슨 어떤 카르텔 냄새가 지금 너무도 진하게 나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요, 그 안에서. 선관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다 발가벗어야 되는 데가 딱 거기입니다. 모든 국가기관 통틀어서 가장 투명해야 되는 데가 거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국가 기밀이 없는 데입니다. 자, 그런 데서 이러고 앉았고요. 자,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겠다며 낸 정인 신청에 대해 필요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면 저는 만장일치로 대법원을 기각하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이 만장일치입니다.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부정선거를 안 다루겠다라는 데 동의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뭘 말합니까?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가운데 말이죠.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그래도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는데 저는 만장일치로 대법원을 기각했다. 그리고 이거 현재 윤 대통령 측 신청한 선관위 서버 감정 불허한다. 그럼 서버 감정도 안 돼. 통합선거인 명부 대조도 안 돼. 그럼 뭐로 부정선거를 규명합니까? 자, 대통령 측에서는요. 이것 또한 재신청을 할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어쨌거나 너무도 명백합니다. 저렇게까지 철통 방어를 하고 숨기고 감추는 거 보면요. 확실하다라고 이제 다들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런 기사가 딸린 그 밑에 댓글 가보면 맞네, 진짜네. 이렇게까지 꽁꽁 숨길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거는. 까면 깔수록 좋은 데가 여기 선관입니다. 여기는 진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무슨 국가 기밀도 있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대통령실은 압수수색하면 위험한 곳이 거기는 어마어마한 국가 기밀이 있는 곳이잖아. 여기는 근데 선관위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기는 무조건 다 오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관이 여기라니까.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한덕수 탄핵 사유서 내란죄 철회한다라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지금 내란죄 철회했죠. 한덕수도 이 당시 탄핵할 때가 내란 동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또 이렇게 설거머니 뺀다.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오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되면요.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2030 그리고 중립 중도층이 이제 머리 이제 끝까지 이제 뿔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이재명이가 만들어 놓고 죽 써놓고 진짜 개줍니다. 지가 못 먹어요. 민심이 이쪽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대통령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 탄핵 반대가 압도적인 민심이 된다니까요. 이런 식이 되면은. 자, 전한길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합류했습니다. 야당 만행에 나서게 됐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통령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론 전쟁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죠. 어차피 지금은 여론 전쟁입니다. 지지율 대결이에요. 지지율 제가 단언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55, 탄핵 기각 55 이 숫자가 딱 이렇게 등장하는 순간 게임 끝입니다. 도저히 못 버틸 거예요. 그때는 제가 볼 때 지금 부정선거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전제가 만일에 작동한다 그러면요. 이재명이가 설거머니 철회할 거요, 이 탄핵을.
철회한다라는 방식은 뭐 국회에서도 할 수 있지만 탄핵 취소할 수도 있죠. 그것도 있지만 헌재에다가 뭔가 이렇게 뿌라치가 있다 그러면 기각하십시오. 아니면 각하하십시오. 이렇게 들어갈지도 모른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지는 게임을 왜 합니까? 이재명이는 여기서 져버리면 그냥 완전히 진짜 죽는 건데.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이런 식으로 변동이 일어나면은요, 어마어마한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혁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진짜 프랑스 노란, 무슨 조끼입니까? 빨간 조끼입니까? 그것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여론 지지율 끌어올리는 것. 이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 수단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우리 주장을 하고, 뭐 댓글 전쟁도 하고, 그리고 천조국 파랑이처럼 계속해서 신고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먹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에 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전한길 강사 같은 이런 정말 이거는 아무도 생각 못한 대변수 아닙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전한길로 인해서 2030 특히 전라도에서도 2030 젊은이들이 이 전한길과 함께 그냥 막 일어서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정말. 자, 전한길도 지금 고발당했던가 그렇죠 지금. 내란 선동 뭐 이런 걸로 말이죠. 전한길 윤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 합류하고요. 야당 만항에 정말 이제 헌재를 쓸어버리자 이렇게 주장했죠. 근데 거기서 쓸어버리자라고 한 것은 뭐 물리력으로 뭐 폭력을 뭐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론의 힘으로 휩쓸어버리자 이런 겁니다. 여론 앞에 장사 없습니다. 자, 무조건 직무 복귀시키는 것이 2030 살리는 유일 대안이다. 여기에 지금 2030이 화답하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60%까지 가면 헌재 탄핵 절대 인용 못합니다. 이건 100%고 제가 낮춰봐도 55입니다. 55만 가면 게임 끝입니다. 60까지 가면 더 좋고요. 자, 드디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변호인단에 합류합니다. 와,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처음부터 이 카드를 쓰지 않았던 것은 대통령 나름으로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정파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나 지금 상황은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전면전을 이제 벌여야 됩니다. 여론 전쟁을 위해서는 결국 부정선거 이슈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박주현 변호사도 뭐 같이 뭐 들어가면 좋겠네요. 자, 황교안 윤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변호인단 합류 스님께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5일 재판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 25부에 제출, 부정선거 의혹 검증 필요성 주장할 듯. 자, 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말이죠,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무게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신뢰도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해서라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요, 양쪽 다 형사 사건에서도 관계되고 그리고 이 탄핵 재판에도 관계되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부정선거 이슈를 더 크게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스탑 더 스틸 이걸로 지금 붙어야 됩니다.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2030들을 이렇게 일어서게 하는 데는 그 부정선거 이슈도 있지만 중국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제대로 먹히는 것이다. 특이하게도 그 2030은 정말 중국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배후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카이데일리 99 그것도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국인 해커, 중국인 간첩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관위가 아니고 헌재가 말이죠,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요구를 다 기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 지지율을 갖고 계속해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헌재 구성원들 하나하나 전부 문제적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전부 그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기피 신청, 회피 신청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당연히 제척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국민 여론으로 휩쓸어야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언론도 지금 깜짝 놀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당혹 그 자체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뭐 언론이 벌벌 떨 이유는 없지만 언론도 지금 급당황 상황이죠. 너무 지지율이 높이 올라오니까 이들도 지금 헷갈리는 거야. 조기 대선 준비 다 했는데 큰일 났다. 자칫하다가는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다른 양상이 벌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숨가쁜 상황입니다.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말이죠, 기세에 눌리면 안 되겠죠. 이 기세를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가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